여러분, 한국이 세계 7위 국가력을 가졌다고 하면 믿기시나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옆에 서 있다 보니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동남아에서 벌어진 한 국가의 전쟁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착각했는지 명확해집니다. 오늘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을 거울 삼아 한국의 진정한 국력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늘 강대국들 사이에서 숨을 고르며 살아왔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거대한 나라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중간쯤 뵈는 나라 정도로 생각해왔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이번 세계 영향력 7위로 프랑스를 제쳤다는 소식이 나와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정말 그런가? 이건 단순한 과겸이 아닙니다. 한국 국민들이 수십 년간 위만 보며 살아온 결과입니다. 강대국들의 기준으로만 자신을 재다 보니 정작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 벌어진 한 사건이 우리의 착각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줬습니다. 바로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보면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강대국만 보고 살아온 우리에게 아래를 내려다볼 기회를 준 현실적인 사례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이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태국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태국 여행, 푸켓의 아름다운 해변, 맛있는 음식이 가장 먼저 생각날 겁니다. 확실히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국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태국을 찾고 태국의 경제는 관광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 나라입니다. 동남아에서 태국의 위상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사실 태국은 이 지역에서 방귀 좀 뀌는 나라로 불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도 중견국 이상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태국의 비장의 무기는 F-16 전투기 50여 대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전력만으로도 캄보디아의 하늘을 사실상 장악해버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지난 분쟁에서 태국군은 이 항공력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공중 전력이 현대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는 왜 이렇게 속수무책했을까요? 그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가 태국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규 군사력이 약하기도 했지만 국가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캄보디아의 GDP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국가의 경제 상당 부분이 카지노, 불법 금융, 그리고 각종 사기 조직 같은 검은 경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제조업이나 농업보다는 음지의 경제가 국가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태국군이 전쟁 중에 노린 목표들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이라면 공장이나 광산, 발전소 같은 전통적인 목표를 공략하겠죠. 하지만 태국군은 달랐습니다. 태국군이 최우선으로 노린 것은 바로 카지노와 불법 금융 단지들이었습니다. 정의감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은 전략입니다. 돈줄을 끊으면 나라가 멈춘다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한 것이죠. 캄보디아의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마비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태국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넘어 국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킨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왜 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점이 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태국조차 이 정도를 한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태국은 결코 세계의 최상위 군사국가가 아닙니다. 세계 순위로 따지면 중견국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캄보디아와의 전쟁에서 보여준 모습은 사실상 일방적인 유린에 가깝습니다. 항공력의 압도적 우위, 국가 경제의 효과적인 마비, 상대방이 저항할 여지도 없을 정도의 전력 차이. 이것이 현대전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기준선에서 어디쯤에 있을까? 우리가 항상 위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절대 질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국이 보여준 것은 중견국이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견국을 훨씬 초과한 나라는?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할 현실입니다. 이제 숫자로 그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한국은 이미 다른 체급의 나라입니다. 먼저 한국의 전투기 보유 현황을 보세요. 5세대 최첨단 전투기 F-35를 현재 40기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20기를 더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4세대 전투기입니다. F-15, F-16 같은 4세대 전투기만 해도 300대가 넘습니다. 비교해보세요. 태국이 F-16 50대로 동네를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4세대 전투기만 300대가 넘고 거기에 5세대 전투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전력입니다. 한국은 애초에 태국처럼 동네 싸움판에 올라갈 필요조차 없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태국이 캄보디아에 대해 갖는 압도적 우위가
한국에서는 수십 배 이상으로 증폭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온 것이 있습니다. 공군력만 봐서는 한국의 진정한 위상을 절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의 전력을 말할 때 공군도 대단하고 해군도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포병 전력입니다. 이것이 한국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한국의 포병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이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포병의 어떤 측면이 뛰어날까요? 사거리, 정확도, 그리고 동시 타격 능력. 이 모든 영역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있습니다. 포병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현대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이 포병입니다. 드론, 미사일, 항공기,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상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포병입니다. 한국의 포병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춘 전력의 체급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만약 한국이 캄보디아 같은 나라와 싸운다는 가정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투기 숫자의 차이, 해군력의 차이, 모든 것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한국군은 캄보디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물론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잠깐 다시 생각해 봅시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나요? 초등학생과 어른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위치일까요? 한국은 애초에 다른 종목, 다른 경기장에 있는 나라입니다. 초등학생과 어른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어른과 다른 어른이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다른 스포츠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기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전력의 질과 양에서 이미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5세대 전투기, 최신 해군 전력, 세계 최고 수준의 포병, 첨단 미사일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된 한국군은 캄보디아 같은 나라와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길 수 있습니까? 가 아니라 비교가 되는가? 입니다.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약하게 느껴왔던 이유가 뭘까요? 한국이 약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늘 위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을 기준으로만 자신을 재다 보니 정작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거울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한국의 현재 위치를 명확히 하자면 한국은 이미 강대국의 문턱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강대국 테이블에 앉아있는 나라입니다.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 외교력 모든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과소평가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에 맞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우리 사회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